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시리즈로 강의할 거는 교회의 공간별 설계, DCM 강의, 디자인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DCM, 설계 방법론, 교회의 각 공간별로 설계 방법론, 그 강의를 오늘부터 좀 부위별로, 공간별로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간은 대예배실 설계입니다. 이것은 우리 땅이 300평이면 본당이 몇 성 나오느냐, 본당은 어떤 구조로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들을 쭉 기초적으로 또 심도 있게 살펴봄으로 인해서 교회 건축 설계의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또 교회의 리스크들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예배실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대예배실은 대지 모양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부지가 직사각형이 이렇게 땅이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이런 부지를 샀다고 칩시다. 이렇게. 자, 이런 부지에는 어떠한 본당이 나오느냐? 직사각형 본당이 나오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 부지의 본당이다라고 하면은 뒤에 본당 로비홀이 있죠? 로비홀이 있으면은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설명드려야 되네.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있고 여기는 로비홀이 되겠죠. 로비홀이 돼요. 여기에서 성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럼 이 반대편은 뭐가 옵니까? 강단이 오죠. 강단이. 이렇게 강단이 오고 강단 좌측이나 우측에 피난 계단이 와야 돼요. 법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15인승 이상이면은 장애우 겸용입니다. 장애우 겸용. 근데 건축법에서 법이 2021년부터 바뀌어가지고 계단과 계단 사이의 거리가 규정이 돼 있어요.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느냐면 건물의 이 대각선 길이를 3분의 1로 나눠 가지고 요 3분의 1 이상 벌려야 돼요. 이 안에서 불이 나면은 피난을 해야 되죠. 그 피난의 그 과정에서 계단을 모아 놓으면 계단에서 위험 사태가 발생되잖아요. 글로 다 모이니까. 그래서 계단과 계단이 이렇게 벌립니다. 근데 건물의 대각선 길이의 3분의 1 이상을 이렇게 이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단은 이제 끝에서 끝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자, 이 안에서, 이 이제 본당의 큰 틀인데, 이 안에서 중앙에 통로가 생기죠, 이렇게. 중앙에. 그 다음에 보통 보면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회중석 자리가 보통 기본이 이제 4줄이에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가 있는데 이 통로가 우리 성도들이 어느 정도 쾌적하게 진입했다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이 중앙의 통로는 보통 보면은 이것이 1.2에서 1.5m 통로는 둬야 돼요. 500성 미만일 경우에.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부통로, 장의자면 장의자, 개인의자면 개인의자 사이의 이 통로가 이것은 보통 90cm 이상 이렇게 두면 예배 종료, 예배 시작에 접근성이 별 무난하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직사각형 본당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맨 벽 쪽에 있는 좌석이 강단을 봤을 때 이렇게 평행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서 계시는 무대 쪽으로 시선이 이렇게 고정이 돼야 되는데 평행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쪽에 앉으신 분이 목이 이렇게 15도로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분의 의자는 60도 정도로 이렇게 각을 틀어줘야 돼요. 어디를 향해서? 강단을 향해서 이렇게. 각을 틀어줍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앉은 분도 강단을 이렇게 어느 정도 편안하게 바라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앙에 두 개의 좌석은 직선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가죠.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본당인데 이 본당이
의자와 의자 사이가 보통 보면 이제 장의자나 개인의자나 거의 동일합니다. 의자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의자도 역시 똑같은 의자가 되죠. 이렇게 앉는데 사람이 이렇게 앉죠. 이렇게 앉아서 여기가 이제 성경책 놓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앞에 앉은 분도 이렇게 앉습니다. 그러면은 의자와 의자 사이에 이제 뒤쪽은 여기라면 의자와 의자 사이의 간격이 요즘 이제 신체도 좀 커지고 했기 때문에 90cm 이상으로 해줘야 돼요. 90cm 이상. 그러면은 요 의자와 의자 사이의 이 통로로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어요. 과거에는 85cm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90cm 정도로 두고, 그러면 단면에서는 이런데 의자와 의자 옆 사람과 옆 사람 사이의 거리, 의자를 이렇게 옆으로 놨을 때 요 뒤에는 이제 성경책이나 물건을 놓고 이제 이렇게 계속 앉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과 옆에 사람의 이 거리는 보통 55cm가 이제 기준입니다. 좀 여유롭게 한다면 60cm인데 60cm라면 좌석의 수용 인원이 좀 떨어져서 보통 55cm, 조금 타이트하게 앉을 때는 50cm 이렇게 앉는단 말이에요. 옆사람과 옆사람 사이 거리가. 그래서 이 사이즈는 장의자나 개인의자나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앉아 있고, 이제 본당에서 홀로 나가는 문이 이제 이렇게 문이 날 거 아니에요. 이 문은 이제 방음문으로 하고, 이 문은 한 폭이 1m, 두 짝문이면 2m가 되는 거예요. 2m 정도로 여기서 문이 열리면 문이 이렇게 이제 열리는데, 이 문이 이렇게 문짝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나갈 때 이 문짝을 툭툭 치게 되거든요. 이게 불편하니까 이게 이제 포켓도어라 그래가지고 문을 열면 벽에 가서 이렇게 딱 붙게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본당 뒤에 벽이 있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문이 이렇게 열리면 이 문이 벽에 가서 이렇게 180도로 가서 딱 붙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나갈 때 문이 이렇게 방해가 안 되고 벽에 가서 딱 붙어버리니까 이런 포켓도어로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대석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여기서. 근데 보통 찬양대석을 이렇게 벽의 수평 방향으로 해서 회중석을 바라볼 수 있게 찬양대석이 이렇게 앉잖아요. 이렇게 되면 성도들과 찬양대원의 눈이 항상 마주친단 말이죠. 조금 이제 거북스럽죠. 불편하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무대에 단을 한 3-4단 정도 둬서 무대에서 찬양을 하고 다시 좌석으로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많고, 만약에 이쪽에 둔다면 약간 각을 틀어서 무대 쪽을 바라보게 하는 배치가 이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직사각형 본당은 대지가 직사각형일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오는 타입인데, 이런 직사각형의 경우에는 수용 인원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이거는 이제 평당 한 3.5인 정도, 보통 뭐 많으면 한 4인 정도 수용 인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 계단은, 강단 쪽에 있는 이쪽 계단은 목사님과 성가대원의 전용 동선입니다. 그래서 회중석은 로비에서 이렇게 들어오지만, 홀에서 들어오지만, 목사님과 찬양대원은 이 뒤에서 들어올 수 있는 동선을 만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로비는 요즘 쾌적하게 하는데 여유가 조금 있다면 이 뒤쪽에 로비 한 부분을 세교 영접실로 두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면 부담스러워서 자꾸 이제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뒤에서 세교 영접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강단의 좌측이나 우측에 와야 될 기능은 대기실, 그 다음에 준비실, 수납실, 이런 기능들이 이쪽에 오는 것이 좋아요. 자, 이게 이제 직사각형 본당인데, 두 번째는 땅이 이렇게 약간 직사각형도 아니고 정사각형도 아니고 이제 약간 어중간한 이런 형태. 이런 형태는 보통 이제 달걀 형태의 본당이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형태냐면 직사각형하고 비슷한 예배실의 형태인데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이제 이 뒤쪽으로 오죠. 예, 이 앞으로. 그 다음에 이 피난 계단은 이제 옆으로 갑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배치가 돼서 뒤쪽에 로비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길이 방향으로 직사각형은 이렇게 수직으로 되는데 이건 수평으로 로비가 되면서 무대가 복판에 오면서 이렇게 강단이 이런 형태의 본당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달걀같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달걀 형태로 부르는데 이런 형태는 직사각형보다 강단으로의 집중력이 좋아져요. 여기가 이제 강단이 되는데 이렇게 회중석에서 이렇게 강단을 아무 방향에서 봤을 때에 강단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시선이 고정되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여기 전체가 이제 홀이 오죠. 로비 홀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직사각형보다 수용 인원은 조금 적지만 예배 분위기는 좋죠. 이 강단을 향해서 중심으로 모아지니까. 그래서 이 피난 계단은 강단 근처에 둘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 왜냐하면 성가대원과 목사님의 동선은 무대 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리고 찬양대석은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겠죠. 이쪽으로. 그래서 이런 형태는 직사각형도 마찬가지고 보통 본당 길이의 한 3분의 1 정도, 본당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라면 한 3등분을 나눠서 3분의 1, 뒤쪽에 3분의 1 정도는 레벨을 경사로 두는 것이 좋아요. 가시선 때문에. 그래서 한 이 정도부터는 여기 앞에 레벨보다 한 4, 50cm 약간 높여가지고 경사로 이렇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당은 이제 달걀 형태라 그러는데, 달걀 형태의 본당이라 그러는데, 이런 형태는 예배 분위기가 좋고, 교회의 부지 모양이 어느 정도 직사각형보다는 정사각형에 약간 가까운 형태, 이런 형태가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대비실 나가는 문은 이제 이렇게 나가면서 로비가 옆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생기기 때문에 본당이 쾌적해질 수가 있죠. 이런 본당을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지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형태. 이렇게 이제 정사각형이면은 이렇게 거의 뭐 이렇게 가로 곱하기 세로가 거의 같은 비율일 때, 이럴 때에는 이제 부채꼴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본당이 거의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면은 부채꼴은 무대가 코너에 생겨요. 코너에. 이쪽 코너에 생깁니다. 코너에 생겨가지고 무대가 이렇게 오겠죠. 강단이. 그렇게 하고 로비는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이렇게 꺾어지겠죠. 그래가지고 요 모서리, 강단과 대각선으로 만나는 이 모서리에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옵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오고, 피난 계단은 강단 쪽에 갈 수도 있고 강단 반대편에 코너에 계단이 갈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길이는 3분의 1 이상 이렇게 벌려야 되고 뒤쪽에서 이제 문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강단을 중심으로 해서 회중석이 이렇게 이제 부채꼴로 마름모 형태로 강단을 향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런 본당이 됩니다. 이런 본당. 이 경우에도 이 피난 계단은 강단 근처에 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들어갈 수 있게. 자, 이 부채꼴 형태의 경우에는 강단을 향한 집중력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단점 두 가지가 있는데, 단점 뭐냐면 강단이 좁아요. 모서리에 가다 보니까, 이렇게 모서리의 코너에 가다 보니까 강단 뒤의 벽이 상당히 협소해집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회중석이 직사각형이나 달걀 형태에 비해서는 좀 덜 들어가요. 평당 한 3명 정도 미만, 3명 정도. 왜냐하면은 이 뒤쪽에 로비홀이 커지거든요. 이렇게 뒤에 로비홀이, 엘리베이터나 계단시나 이 뒤에 로비홀들이 좀 커지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이런 전용률이, 본당의 순수한 전용 면적이 다른 형태에 비해서는 좀 적어진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지 모양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는 거고, 자, 이런 본당의 형태에서 본당 계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거죠. 우리 땅이 200평이다. 그럼 몇 석 들어가느냐? 우리 땅이 500평인데 몇 석 들어가느냐? 바로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그 방법론을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땅을 지금 400평을 샀는데 대충 본당이 몇 석 나오는가, 이걸 비전문가라도 다 아실 수 있는 이제 방법이죠. 그게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대지 면적을,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우리가 토지를 구입할 때, 종경지를 구입할 때 대지 면적이 예를 들어 300평을 샀어요. 우리 교회가 300평을 샀는데, 자, 보통 보면 종교용지는 건폐율이 50%에서 60%입니다. 대부분이 8, 90%가. 그럼 이제 보통 60%라고 보면 이제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거의 50에서 60%예요. 60%면은 180평을 질 수 있는 거죠. 한 바닥을. 300평 곱하기 0.6 하면 180평을 질 수 있잖아요. 이 180평이 우리 땅에서 질 수 있는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치 면적이에요. 한 바닥에. 그게 180평을 질 수 있는 거예요. 180평을 질 수 있는데, 보통 종교시설에 있어서 공유 면적 비율이 30% 정도 나갑니다. 엘리베이터, 계단, 피난 계단, 통로, 이것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부채꼴이라면 부채꼴 안에 있는 요 면적이 전용 면적이고, 요 바깥에 통로하고 엘리베이터, 계단을 공유 면적이라 그래요. 공용 면적. 이 공유 면적이 한 30% 정도가 배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한 바닥을 180평 질 수 있잖아요. 땅을 300평 샀을 때 이 180평에 곱하기 0.7을 하면은 이게 본당의 순수한 면적이 되는 거예요. 30%가 공유 면적으로 나가니까. 그러면 180평에 70%면은 7, 8에 56, 126평이 본당이다, 이런 뜻입니다. 126평이 약 126평에서 130평 정도가 순수하게 본당의 전용 면적이에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은 130평, 126평을 봅시다. 그럼 126평이 본당의 전용 면적이다. 전용 면적. 자, 그럼 전용 면적에 몇 석이 앉느냐 이거죠. 몇 석이. 자, 그러면은 부채꼴은 평당 3명 앉는다, 이렇게 보고, 달걀 형태는 평당 3.5명 앉는다. 직사각형은 평당 3명, 4명 앉는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 300평을 만약에 정사각형 부지를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평당 3명 앉는 거죠. 그럼 126평 본당 면적에 3을 곱하란 말이죠. 3명을 앉으니까. 3을 곱하면은 총 앉을 수 있는 좌석이 6, 38에 7, 378석이 나오는 거예요. 중층 빼고 한 바닥에 378석, 약 400석 미만, 300한 8, 90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직사각형의 땅을 샀어요. 종교용지나 뭐 기타 용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교회 용지가 직사각형인데 땅이 300평인 거예요. 근데 이제 재건축을 해서 교회를 다시 건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몇 석 나오냐, 본당이. 이걸 이제 바로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대지 면적이 300평인데 건폐율이 60%란 말이에요. 그럼 180평을 질 수 있어요, 한 바닥에. 근데 전용률이 0.7%, 70% 정도 나오죠? 70%. 그러면은 126평 정도가 질 수 있는 본당의 순수한 면적이에요. 로비홀 다 빼고. 근데 직사각형은 평당 몇 명 앉습니까? 4명 앉잖아요. 그러면 126평에 곱하기 4를 하는 거예요. 4를 하면은 4, 6에 24, 80, 134. 약 500석. 500석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은 약 500석.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한 130석 내외 정도를 더 앉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제일 많이 앉는 거예요. 수용 인원이. 그 다음에 이제 부채꼴이 좀 제일 적고, 그 중간이 달걀 형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본당의 규모나 이런 거를
계산해 낼 수 있다. 이렇게 추론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대지 면적별 본당 설계 방법, 동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고 수용 인원까지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방송, 음향, 냉난방, 그다음에 캐독 이런 거를 또 이제 살펴보겠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카페, 소예배실, 중예배실, 교육공간 이렇게 쭉 주방, 식당 이렇게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전과 진보의 이름 야긴건축. 1994년 이후 전국의 수많은 교회를 설계, 감리해온 야긴건축. 교회 건축을 위해 쌓아온 25년여의 노하우와 설계 철학으로 최고의 명작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설계에서 완공까지 교회 건축의 믿음직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교회 건축의 시작과 완성은 야긴 건축과 함께 하십시오.